안녕하세요. 스라 정보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낡은 책장을 넘길 때 나는 정겨운 종이 향기처럼 마음을 차분하고 단단하게 채워주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당신의 기록을 누군가 불태워야 할 쓰레기라 비웃으며 파쇄기에 던져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오늘 사연은 명문사학의 낡은 도서관 지하에서 평생 기록물을 정리해온 한 할머니와 그녀를 글자나 겨우 읽는 노인이라 무시하며 재단의 추악한 비리를 덮으려던 오만한 젊은 이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장은 할머니를 그저 곰팡이 냄새나는 종이더미나 옮기는 하인 정도로 여겼죠. 특히 해외 유학파 출신임을 뽐내던 이 사장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노인네라며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사장이 할머니가 평생 써온 수기장부를 지저분한 낙서장이라며 파쇄기에 직접 밀어넣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왜 그토록 노인의 기록을 없애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불과 1시간 뒤, 이 오만한 이사장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검찰에 제출한 완벽한 소명 자료 때문에 사색이 되어 노인의 발밑에 주저앉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디지털 뒤에 숨어 진실을 지우려던 자가 자신이 만든 숫자에 덫에 걸려 몰락하는 과정. 그 소름 돋는 지능적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먼지 쌓인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20년 넘게 책을 닦고 기록을 정리해 온 이 씨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이름 없는 노인 혹은 도서관의 낡은 비품쯤으로 여기곤 하지요. 세월이 흐르며 주름진 얼굴과 느릿한 걸음걸이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곳 지하 서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실 때면 저는 종종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곤 합니다. 낡은 종이에서 나는 퀴퀴하면서도 달큰한 냄새는 참 묘한 힘이 있거든요. 어릴 적 고향 집 아랫목에서 아버지가 넘기시던 두꺼운 책장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다듬어 주시던 풀 먹인 바지 저고리의 향기마저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기억의 서고에 하나둘 책을 꽂아두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춘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어느덧 거울 앞에는 낯선 주름을 가진 중년의, 아니 노년의 제가 서 있지요. 가끔은 참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젊은 날의 나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조용히 세상의 뒤편으로 물러나야 하는가 싶어서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저 낡은 책이나 만지는 평범한 노인인 줄만 아셨지요? 사실 저는 이 학교에 오기 전 국가기록원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감찰관이었습니다. 권력의 그늘에 숨겨지고 은폐된 수많은 문서들을 찾아내고 복원하며 진실을 캐내던 한때는 전설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지요. 화려했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이 조용한 서고로 숨어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남은 페이지들을 그저 고요하고 정직하게 채워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워내는 삶의 아름다움을 저는 이 오래된 종이들 속에서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기록원 시절에 저는 참으로 치열했습니다. 어떻게든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려 밤을 새웠고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때는 그것이 제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동료들과의 끈끈한 우정, 밤참을 나누며 진실을 밝혔을 때의 그 짜릿함. 하지만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바라보게 되니 삶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더군요. 사랑하는 남편과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먹는 시간, 장성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린 자식들이 이따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야말로 제 삶을 지탱하는 진짜 기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의 명예도,
날카로웠던 감찰관의 이름도 결국은 세월의 강물 위로 흘러가는 꽃잎 같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은퇴 후 이 작은 학교 도서관으로 왔습니다. 화려한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그저 아이들이 읽을 책을 관리하고 학교의 소소한 비품 내역을 수기로 적는 살.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 할지 모르나 저는 이 아날로그의 느릿함이 참 좋았습니다. 한자 만년필로 종이 일지에 기록을 남길 때마다 내 마음속의 탐욕과 미련도 함께 꾹꾹 눌러 담아 비워내는 기분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오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맑게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네 중년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채우려고 발버둥 치던 청춘을 지나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아름답게 비워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던 저의 황혼 무렵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단의 3대째 세습을 받은 젊은 이사장이 부임하면서부터였지요.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작은 왕국의 절대 군주라도 된 양 행동했습니다. 학교의 공사비를 교묘하게 빼돌리고 힘있는 집안 아이들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온갖 비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그 젊은 이사장이 세상을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무시하곤 했지요. 특히 제가 지하 서고에 정성껏 보관해 오던 종이 수기 장부들을 몹시 혐오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곰팡내 나는 종이를 봅니까? 데이터로 다 옮겨놨으니 이런 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의 날선 말들은 비단 저 하나를 향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도와 효율성만을 맹신하며 지나온 세월의 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우리 시대의 슬픈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놓고 나니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버렸고 어느새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서운함을 삼켜야 하는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고독, 바로 그것이었지요. 저는 그 젊은이의 오만함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짙은 연민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렇게 단절되어 가는구나.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시간들이 저들에게는 그저 삭제하고 싶은 낡은 데이터일 뿐이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펜을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도서관의 물품 구매 내역, 기부금 출처, 학교의 자잘한 살림살이들을 종이 일지에 꼼꼼히 적어 내려갔지요. 종이는 정직합니다. 틀리면 지운 자국이 남고 서둘러 쓰면 글씨가 흔들리며 슬플 때 쓰면 눈물 자국이 번져 남습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며 주름이 패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종이도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저는 일지를 쓰면서 제 삶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아, 이맘때쯤 내 평생지기 친구 김목련이가 하늘나라로 갔었지. 이 페이지를 적을 땐 우리 영감이 허리 수술을 받아 밤새 병상을 지켰었지. 장부의 숫자들 사이사이에는 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그리운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돋보기를 2번씩 고쳐 쓰면서도 제가 이 미련한 수기 장부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이사장은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꾸고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분리한 숫자들을 지워버리곤 했지만 제 종이 장부에는 그가 빼돌린 돈의 흐름과 학교의 진짜 살림살이가 지울 수 없는 잉크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진실의 파도 앞에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것이 제가 긴 세월을 살며 배운 삶에 변하지 않는 이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단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예고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박 이사장이 직접 지하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혈안이 된 그의 모습은 짐승 같았지요. 그는 제가 20년간 고집스럽게 적어온 수기일지들을 발견하곤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꼬부랑 글씨로 적은 이 낡은 장부들이 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건 그냥 잉크 묻은 쓰레기일 뿐이야. 그는 제 눈앞에서 그 소중한 장부들을 무자비하게 파쇄기에 집어 던졌습니다. 드르륵, 득, 득.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저의 20년 세월이 그리고 학교의 진실이 하얀 가루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종이가 형체를 잃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소리쳤지요. 이제 증거는 세상에 없어. 당신 같은 낡은 노인네는 이제 쓸모없으니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가 젊은 권력자의 발밑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핑 돌며 나이 들어 힘없는 제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밀려나고 많은 우리 중년의 서글픈 자화상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흩날리는 종이 가루 너머로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장은 제가 충격에 빠져 그저 벌벌 떠는 나약한 노인인 줄 알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길거리로 내몰릴 가여운 늙은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국가기록원에 은폐된 문서들을 찾아내던 30년 감찰관 짬밥의 이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가 언젠가 이 서구로 들이닥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파쇄기에 갈려나간 그 장부들, 사실은 껍데기뿐인 가짜였습니다. 진짜 치명적인 정보와 증거들은 이미 오래전 제 손을 거쳐 가장 안전하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지요. 인생을 굽이굽이 넘어오며 우리가 얻은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통찰력입니다. 젊은이들의 빠른 몸놀림과 화려한 언변에는 미치지 못할지언정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며 쌓아 올린 지혜는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내며 겪었던 숱한 위기들, IMF와 경제위기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냈던 우리의 그 질긴 생명력을 저 오만한 젊은이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파쇄기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철없는 젊은이에게 나이 들매 진짜 무서움이 무엇인지, 세월이 가르쳐준 인과응보의 법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흔해 빠진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쥐를 코너에 몰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요.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고수의 방식입니다. 저는 허리가 굽은 척,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척하며 그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무식해서 그동안 장부를 종이에만 적었나 봅니다. 노인네가 시대에 뒤떨어졌지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새로 만드셨다는 그 화려한 디지털 소명 자료, 제가 슬쩍 보니 세무서 사람들이 보기엔 숫자가 앞뒤가 안 맞아 듬성듬성 비어 보여서요. 제가 과거에 기록원에서 숫자 좀 만지던 솜씨로 세무서용 맞춤형 숫자로 감쪽같이 다시 배열해 드릴까요? 그럼 완벽해질 텐데 제 퇴직금만 조금 챙겨주신다면요.
자만심에 눈이 먼 박 이사장은 제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우월감에 빠져 저를 비웃으며 자신의 태블릿 PC를 제 앞으로 툭 던지더군요. 그래? 어디 국가기록원 출신이라는? 그 쓸데없는 실력. 좀 한번 봅시다. 검찰이랑 세무서 놈들이 눈치 못 채게 완벽하게 고쳐오면 내 넉넉히 챙겨서 내보내줄게. 그가 던진 차가운 태블릿을 받아들며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속도를 자랑하는 디지털의 세계라지만 그 안의 숫자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자연의 이치와 아날로그의 철학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 디지털 장부를 정말이지 완벽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입과 지출이 오차 하나 없이 맞아떨어지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서류였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를 돕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무기는 바로 벤포드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자연계의 숫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짜 데이터들은 맨 앞자리에 1이 올 확률이 가장 높고 9가 올 확률이 가장 낮다는 수학적 통계 법칙입니다. 사람의 생사, 강물의 길이, 심지어 정직한 기업의 회계 장부까지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은 자연스러운 삶의 궤적은 모두 이 우주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거짓으로 숫자를 꾸며내면 이 자연스러운 비율이 잔인하게 깨져버리지요. 저는 그가 빼돌린 돈의 흔적들을 벤포드의 법칙을 완전히 역이용하여 재배열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세무나 회계를 아는 전문 수사관이 컴퓨터로 분석하는 순간 1초 만에 이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짜 장부구나 하고 100% 확신하게 만드는 통계적인 지뢰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밤 태블릿의 불빛 아래서 숫자를 매만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고요. 나이 들어 얼굴에 생기는 주름 하나, 거칠어진 손마디 하나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진실한 데이터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 거짓으로 젊음을 꾸며내고 헛된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다 보면 결국 내 삶의 아름다운 자연 법칙이 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30년 베테랑의 눈으로 저는 그가 스스로 이 서류는 내가 직접 조작한 사기극입니다라고 세상에 자백하는 꼴이 되도록 그의 탐욕을 숫자로 아름답게 조각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이사장은 제가 고쳐준 태블릿 자료를 보고는 이건 예술이야 라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당당하게 검찰과 세무서의 소명 자료로 제출했지요. 스스로 무덤의 문을 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고요하던 재단 사무실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이사장은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내 서류는 완벽해! 당신들 실수하는 거야! 하지만 수사관이 내민 분석표를 본 순간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비리와 횡령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자폭 문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며 그는 비로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늙고 힘없는 이들을 짓밟고 진실마저 지울 수 있다고 믿었던 젊은 영혼의 말로 중년의 고개를 넘어오며 우리가 깨닫는 진짜 가치들 마음의 평안, 거짓 없는 양심,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그는 너무 늦게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수갑을 찬 채 로비를 지나 연행되던 박 이사장은 저를 발견하고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 늙은이! 도대체 그 숫자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묵묵히 서고로 돌아와 파쇄기 옆에 떨어진 종이 가루를 털어내며 텅 빈 허공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종이는 불태우고 갈아 없앨 수 있어도 당신이 남긴 죄의 궤적은 숫자의 섭리로 남아 결국 당신을 가두는 법이라네. 당신이 코웃음 치며 버렸던 그 낡은 종이와 늙은 노인의 지혜가 사실은 당신이 살 수 있었던 마지막 구멍이었다는 걸 이제 저 좁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천천히 읽어보게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늙어가며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서글퍼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곤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식은 밥을 먹으며 이유 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는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훈장입니다. 아날로그처럼 느리고 무거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해안과 굳건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엔 낡은 서랍장을 열어 색바랜 사진첩을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먼지가 좀 쌓였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젊은 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의 냄새를 듬뿍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비워내고 털어내는 노년의 삶이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파쇄기에 갈아버리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정직하고 담담하게 남은 페이지를 채워가는 참으로 우아한 시간이지요. 여러분의 황혼이 창문 너머 스며드는 저녁 노을처럼 따스하고 찬란하기를 기도하며 저 늙은 사서는 이만 서고에 불을 끄고 퇴근해 볼까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많이 쓰셨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